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역시 과학도 혼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항상 느꼈습니다. 저분은 마틴 리즈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천문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 어떤 세계적인 천문 우주 다큐멘터리 보시면 자주 나오세요. 근데 저분은 뭐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분도 장애인이에요. 척추 장애인입니다. 장애를 이겨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신 분인데, 제가 뭘 소개하고 싶으냐. 제가 첨성대가 있어서 25m 망원경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저 영국 사람들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분이세요? 영국 사람들은 중력에 대한 집념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 책자가 유명한 중력 발견 300주년 기념 학회 논문집 표지입니다. 보시면은 중력 300년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딱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누가 편집했나 보니까 호킹이에요. 호킹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장애인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시죠. 호킹이 어떻게 편집을 했겠습니까? 그 몸으로. 근데 저 자리는 호킹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 이래로, 그러니까 1687년에 뉴턴이 중력을 발견한 것을 300년이 지난 1987년에 그걸 축하하는 거대한 학회 논문집의 저자는 호킹밖에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일은 당연히 뒷사람이 다 있겠죠. 근데 제가 저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보내주신 제 편지 잠깐 하나 발췌해서 올려놨는데, 1988년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저분은 저를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냥 하나의 아주 금방 박사받은 햇병아리였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다는 것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저분 가르침 중에 잊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저 표지를 보자마자 제가 이 사과가 어째 맛없어 보인다. 괜히 한번 까불어봤어요. doesn't look delicious. 푸딩딩하고 그랬더니 저분이 정색을 하면서, 만일 뉴턴이 사과에 얻어맞았다면 그 사과는 저 사과다. 저게 영국 재래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조크를 건넨 겁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저기에 막 빨갛게 막 아주 맛있는 사과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그분 생각은 안 그런 거죠. 영국 재래종이다. 그 다음에 제가 그분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또 하나 놀란 거는, 뉴턴이 졸업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케임브리지 졸업생. 저한테는 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자연 교과서에서부터 뉴턴은 저한테 신이었습니다. 뭐 그 정도면 신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분인 줄 알았죠. 근데 케임브리지 가보니까 일개 졸업생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자존심이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력은 영국 재라 이겁니다. Made in Great Britain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력은 영국 재다. 미국한테도 그걸 뺏기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혼이 있어서 세계적인 천문학 국가가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그런 느낌을 또 주신 분이 킵 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유명한 인터스텔라 영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고, 나중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 영화 감독이나 무수히 많은 충돌, 그런 것을, 저분은 워낙 성품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아우러가면서 아주 명작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제가 저는 블랙홀을 굉장히 연구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가 텍사스 대학교에 있을 때 제 지도교수 이선 비시니액은 블랙홀 전공자가 아닙니다. 근데 대학원생인 제가 이거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제 지도교수는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제가 왜 자꾸 님자를 안 붙이고 지도교수 하냐면, 저랑 딱 2살 차이 나서 거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57년생이고 내 지도교수가 5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친구처럼 지냈는데 야 자신이 없는데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 있는 킵스온 교수님한테 한번 편지 써서 한번 물어봐라.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메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그림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연말에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86년에 연말에 보냈는데 그 다음에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 양반이 반나절을 투자하셔야 우리가 보낸 걸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저 타자 치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87년 2월 9일 날 쓰신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어 미스터 팍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 학위 받기 전입니다. 제가 박사학위가 있으면 닥터라고 했을 텐데 대학원생이니까 미스터 팍이라고 하고 중간에 뭐 쭉 하고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저를 모르죠. 얼굴도 못 봤으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방문을 결심하셨어요.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1000만 명이 넘게 인터스텔라를 봐준 거예요. 정작 일본과 중국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복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그 월드 컨벤션에 그 우리말로 뭔지 모르겠네요. 키노우트 스피커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왜 그 미국 전 대통령이 와서 말하는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큰 자극을 주신 분입니다. 근데 저분은 제가 교섭단 단계에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같은 학자이기 때문에 옛날 선생님이 편지 한 장으로 저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바로 졸업할 수 있고 박사 받을 수 있습니다. 저거 하나 카피 보내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마음을 여시고 그냥 친제자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들어오셨을 때 이제 저 책에다가 선생님 저도 사인해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는 처음엔 쓸 때 몰랐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절 존경할 게 뭐가 있습니까? With deep respect and best wishes from 킵스온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3년 전이네, 2015년. 그래서 이분은 동서양을 떠나서 남을 배려하고 그 배려를 나중에 한참 후에 우리가 이렇게 굳이 그분이 생색을 안 내도 깨닫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받는 그런 교육적인 충격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아주 짧은 시간에도 여러 번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세계적인 분이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고 뭐 돈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호텔에서 이제 한번 식사를 같이 대접하는데 이것이 유명한 중력 교과서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표지는 사과라는 겁니다. 참 사과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만난 세계 최고의 그 클래스들을 일단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전화번호부만 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 미스너라는 분은 제가 최근에 은퇴하셔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로 소우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저자고 휠러라는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은 텍사스 대학교에서 제가 같이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런 분들은 그냥 화장실에서 같이 나란히 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참 그런 교육이라는 게 꼭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만약 국내에 몇 명 계시면 그분들이 굳이 따로 교육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양반이 일상생활에서 저 양반도 점심 샌드위치 먹네 뭐 이게 다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존 아츠발트 휠러라는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지 않으면 중력을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1973년에 나왔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83, 93, 4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상당히 좋은 교과서입니다. 이 분야는 이론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제가 저 책을 항상 여름에 베고 잤어요. 어떤 소박한 믿음이 있었냐면 항상 저 책 베고 자면 지식이 내 머리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바램을 가지고 왜 책이 너무 어려웠고 저 안에 내 도전하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칼 세이건의 유명한 코스모스 시리즈 시즌 2 진행자입니다. 닐 타이슨이라는 친구인데 어떻게 이 친구도 저랑 2년 동안 둘이서 같은 방을 썼어요. 텍사스 대학교는 수학과 물리학과 천문학과가
17층 빌딩에 다 들어있는데 거기 16층 308호에서 저랑 둘이 2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친구가 맨날 저한테 그 자기는 이제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게 유색 인종으로서 차별받은 얘기 맨날 하면서 나한테 너는 뭐 돌아갈 나라가 있어 좋겠다. 석재 you have your own country to go back, but I don't. 뭐 너는 뭐 갈 나라가 있지만 나는 없어 하면서 맨날 이제 하소연하던 친구인데 지금은 아주 잘 돼가지고 그 코스모스 시리즈 MC로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쭉 그 만나다 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유태인들의 그 언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유태인들은 어떤 공통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유대민족의 이제 선민사상입니다. 이분은 역시 노벨상 받은 분이고 텍사스 대학교 물리학과의 대표 교수입니다. 예,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버그나 이런 이름이 유태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있어요.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스티븐 와인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근데 이분은 텍사스 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은 그 보통 조교수나 이렇게 다음 교수들을 한 서너 명 데리고 와요. 근데 거의 다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유명한 책입니다. The first 3 minutes. 처음 3분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3분이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3분 동안 어느 누가 감히 그 시간 책을 씁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빅뱅이 일어나서 지금 거의 150억 년이 흘러왔는데 그때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처음 3분간 우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게요. 금방 배운 지식은 겉돌아요. 근데 이런 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게 숙성이 돼가지고 몸에 배면 더 고수가 돼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제 지도교수입니다. 바로 제 친구이자 지도교수 이선 비슈니액입니다. 이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왼쪽이 저고 오른쪽이 이선이죠. 보현산 천문대 제가 구경시킨다고 데려가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으니까 사진이 굉장히 귀해요. 그나마 몇 개 있는 게 다행이더라고. 근데 이선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딸이 둘이 있어요. 애가 노트에 뭘 쓰고 있는데 애가 그냥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막 웅얼웅얼 하면서 쓰는데 우리가 글씨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부모가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어 쓸 일도 없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프랑스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당연히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프랑스어나 이런 것도 하고 거기에 히브리어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그걸 왜 가르치냐. 다만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부 우리나라 교포들은 자기 아이가 빨리 우리말을 잊어버리고 우리 역사를 잊어버려야 그 미국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서 영어로 원 오브 댐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적응하고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민족이 살기 때문에 누굴 만나면은 너는 어느 계열이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콜롬보 같은 드라마 보세요. 항상 콜롬보 넌 이탈리아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자기 조상도 모르고 자기 계보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접을 못 받습니다. 저거 지 뿌리도 모르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민자의 나라니까 어떻게 이민 왔나? 우리 몇 대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르렀나? 이런 거를 모르면은 그건 완전히 못 취급받아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제가 본 경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인들의 유태인들의 그 무서운 자식 교육에서 상당히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지도교수나 저나 아주 기가 팽팽하게 살아있던 시절, 제가 만 29살, 제 지도교수가 31살일 때, 제 방, 닐 타이슨하고 같이 쓰던 방에다가 제가 만화를 2개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지도교수에 대한 일종의 공격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마 이렇게 하면 쫓겨날 겁니다. 그죠? 이제는 뭐 그래도 많이 나아졌는데 이게 제가 만화를 하나 그리고 그걸 복사해서 선을 몇 개 추가해 갖고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뭐냐면은 제 딴에 운치 있게 농담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if the observations don't support my theory, they must be wrong. 그러니까 내 지도 교수가 지금은 만일 관측 결과가 내 이론하고 틀리면 그 관측 결과 틀린 거야. 지금 그런 기계를 갖고 있지만 한 10년만 지나면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람이 나이 들면은 저렇게 선 몇 개만 그리면 10년 금방 늙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눈 밑에 주름 뭐 그래서 10년 뒤에는 if the observations don't support my theory, they must be right. 만일 관측 결과가 내 이론이랑 틀리면 그건 맞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기가 죽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아주 그 과 안에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뭐 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받고 한 칭찬을 받아갖고 다음 어떤 생각이 났느냐.